자, 오늘 이제 할 내용은 그룹 지니어스 중에서 스몰 스파크스. 스몰 스파크니까 뭐 작은 반짝거림이잖아.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사이트하고 바로 그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확 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 이거예요. 차츰 쌓여져 가지고 걔네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쿠킹이 되다가 그게 그 시간에 탁 나온 거지. 실제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그게 뚝 떨어지듯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왜 그런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보 또 사실들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했던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 이 나니아 연대기 본 사람 당연히 많이 봤겠지. 그 다음에 반지의 제왕. 그렇지. 난 저거 한 100번은 본 것 같아. 반지의 제왕. 이 사람들이 옥스포드 사람들인데 다들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매주 화요일 저녁에 여기 술집에 모여가지고 자기네들 작품을 가져와서 계속 그거랑 관련된 얘기들을 갖다 진행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 호빗도 나왔고 로드 오브 더 링도 나왔고 나니아도 나왔고 이런 애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딱 톨킨이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로드 오브 더 링 이렇게 쓰면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하고서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매주 만나는 사람들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많은 자극들. 그런 자극들이 쌓여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보통 뭘 쓴다 그러면은 굉장히 개인적인 태스크라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이제 그게 개인적인 태스크가 아니라 이런 그 집단들의 공동의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존 리드라고 하는 시리은행의 바이스 프레지던트인데 이제 이 사람이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그때까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 간다 그러면 보통 IB 쪽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인베스트먼트 뱅킹을 가야지 이제 꼬시고 많이 벌고 한탕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소매금융은 그 괜히 가가지고 애들들 영업하러 다녀야 되고 이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처럼 생각들을 했는데 사실 시리은행도 그랬어요. 시리은행도 그랬었는데 이 존 리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면은 이제 자기가 어디더라 어느 해변에 카리비안 해에 가가지고 해변에 딱 휴가를 가서 앉아서 그 자리에서 몇십 페이지짜리 사업 계획서를 썼다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 앉아서 쫙 써가지고 30장짜리 사업 계획서를 갖다가 썼는데 그 사업 계획서가 뭐였냐면 ATM 머신을 뉴욕에다 다 깐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로 얘기하면 그때는 그 당시에는 ATM 머신이라는 게 있지도 않았을 텐데 뉴욕 전체에다가 ATM 머신을 다 깐다. 그랬으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것처럼 보였고 또 그거를 앉은 자리에서 30페이지를 쫙 써가지고 다 끝내고 그 다음날 휴가 끝나고 돌아가가지고 그걸 갖다 실행에 옮겼다. 막 전설처럼 이렇게 진짜 그런 사람들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프레스를 통해서 듣는 거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들어가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 전에 이미 뉴욕에 ATM 머신을 갖다 깐 것도 있고 이미 이 사람 전에 이 소매 금융이 이렇게 중요할 것이다라는 걸 갖다가 강조한 사람도 있고 이미 아주 러프하지만 ATM 머신을 어떻게 만들어서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미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하자면 거짓말을 한 건 아닌데 또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우리한테 난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딱 앉아가지고 팍 무엇인가가 나왔는데 그게 탁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갖다 내가 이 사람처럼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 나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특히 어떨 때냐면은 이제 뭔가를 갖다 써야 되거나 아이디어를 갖다 내야 될 때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이럴 때 한참 고민을 해요. 막 한참 고민을 하는데 글은 한자도 안 써. 그러다가 이제 주로 어떤 때냐면은 뭐 해외 출장 갔다 올 때. 그럴 때 이제 비행기에 타고 오면은 대학 교수들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비즈니스 클래스를 못 타요. 돈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코노미를 탄다고. 그러면 이코노미를 타면은 뭐 영화를 보는 것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10시간, 미니멈은 10시간인데 그럼 그 미니멈 10시간 동안 난 요새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가기 전까지 막 이거저거 고민을 하고 10시간 동안은 앉아가지고 그냥 쳐. 그냥 타입을 쳐. 10시간 동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게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배터리가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10시간 동안 그 조명 제일 어둡게 해놓고 나서 최대한 늘려가면서 치면은 나중에 비행기 내려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한숨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읽어보잖아. 그럼 뭐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썼을까?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꼭 한번 내가 강추해요. 근데 그런 게 뭐냐면은 그게 어느 날 비행기 탔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확 온 게 아니라 그 전에 충분히 다른 것들 가지고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많이 했던 게 뭔가를 정리할 시간이 생기면서 거기서 탁 포메이션에 대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예를 갖다 우리 교재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허블 망원경 이거 우주 정거장에다 쌓아 올렸더니 뭔가 잘못돼 가지고 완전히 뭐 큰일 날 뻔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런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조금씩 모이다 보니까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됐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와 하고서 탁 튀어나오는 거 빅 스파크가 나올 것 같지만 사실은 빅 스파크가 아니라 스몰 스파크들이 모여져서 결국엔 빅 아이디어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단계의 컬래버레이션을 이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첫 번째가 준비하고, 두 번째는 쉬고, 세 번째는 어떤 스파크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것들 중에서 아이디어를 셀렉션하고 그걸 일레버레이션 한다. 일레버레이션하고 셀렉션하는 요 단계는 특히 일레버레이션 하는 단계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협동 작업이 필요해요. 요 단계고 우리 요 프리퍼레이션과 테이크오프 하는 타임업 하는 거 그러니까 쉬는 거 우리 이걸 갖다 인큐베이션이라고도 그러는데 요 기간이 요 스파크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 어느 날 갑자기 얘가 팍 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한테 또 강추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막 고민을 갖다가 충분히 한 다음에 어떤 럼썸이 되는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뭉태기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딱 가져보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일요일 날 새벽에 우리 시골에 어머니 아버님 뵈러 가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1시간 반 정도 운전하고 가는 시간이 정말 나 혼자만 있는 시간이야. 우리 식구들 다 자. 새벽에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하고서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은 그 시간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생각들을 갖다 이렇게 뭐 하나를 딱 아이템을 정해. 나 오늘 가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고 가면 1시간 반 동안 그 아이디어가 뭉쳐지는 게 스파크가 일어나는 게 굉장한 나한테 큰 도움이 돼. 물론 이제 갖다 놔서 일레버레이션 하는 건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서 이거 우리 여러 번 봤던 거잖아요. 여러 번 봤던 아이디어고 이 아이디어를 갖다가 우리 사람들이 얘기할 때 왜 사람들이 이 아웃 오브 박스에서 하는 걸 못하느냐. 많은 시간 동안 경험을 통해서 모든 거는 이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하지도 않은 어썸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프레퍼레이션을 했다는 거예요. 요 이상 넘어가지 않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결과가 더 힘들었다는 거고 이쪽 분야에 아마 여러분들 이 그림은 꽤 여러 번 봤을 거예요. 덩커라는 사람인데 이 덩커라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우리는 엄청난 인사이트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많은 힌트들이나 경험들이 모여서 된 거다. 라는 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취지예요. 이게 그 문제야. 20가지 문제인가를 갖다 만들었어. 자기의 의견을 갖다가 프루브 하려고. 요 문제 들어본 사람, 읽어본 사람. 다른 사람들은 안 읽어봤으면은 한번 문제 읽어보세요. 자, 답이 뭘까?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세포, 이렇게 방사선이 들어가는 그 길에 있는 건강한 세포를 죽이지 않으면서 저 종양을 갖다가 없애버릴 수 있을까? 약한 걸로 뜸들이듯이 오래. 그러면 뜸들이듯이 오래 하면은 그 가는 길에 있는 세포들은 다 뜸이 들 거 아니야, 그러면. 내시경으로 몸 안에다 집어넣고 싸버리고. 그래. 우리 그런 의견들 많이 내는 우리 경영학도들이 많아요. 유복한 집이 아니어서 내시경 못 쓴다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방사선을 쓰면 안 돼요. 그렇지. 다른 각도에서 방사선,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뺑 돌려가지고 약한 강도로 가운데에 있는 얘한테, 이게 이제 사람 몸이야. 이게 우리 태동이의 최대한의 미적인 이 표현이야, 사람 몸. 이게 사람 몸이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게 사람들의 건강한 세포라고 하면은 이 종양을 갖다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러 면에서 약한 방사선을 쓴다는 거예요. 사실 듣고 보면은 뭐 당연히 그럴 것 같은 거야. 근데 좀 이 사람의 스타디는 뭐였냐면 이걸 갖다가 그냥 사람한테 주면은 잘 못 맞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말로 무슨 얘기를 갖다 하나 해주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옛날에 난공불락인 성이 있었었는데 그 난공불락인 성의 성문이 너무 작아서 한 번에 적군 병사 한 명뿐이 못 들어간다. 그런데 그런 성을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에 침략을 성공했다. 어떻게 했냐? 바로 성에 들어가는 그 좁은 문이 뭐 360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360개 문에다가 동시에 자기의 군대를 갖다 360개로 나눠가지고 동시에 들어가서 그 성을 갖다가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걸 갖다가 며칠 전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실험에 참여하는 참가자들한테. 그러고서 나중에 가가지고 이걸 갖다가 문제를 내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이 문제를 훨씬 더 잘 푼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너 지난번에 들었던 알렉산더 대왕 얘기 기억나냐? 그러면 아무도 기억을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인사이트하게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것도 실제로 그 전에 많은 힌트나 그런 사전의 지식들이 있다는 거죠. 비슷한 얘기도 또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서 똑같은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이 캔들을 갖다 벽에다 붙여봐라. 초를 벽에다 붙여봐라. 그러면은 답이 뭐겠어요? 천동을 벽에다. 수인이. 나사? 앞정이죠. 앞정이 들어있는 상자를 앞정으로 박는 그치. 네. 이거예요. 안에 있는 앞정을 갖다 벗겨내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 문제하고 요 문제를 갖다가 요렇게 해주면 앞에 그림하고 요 그림의 차이가 뭘까? 문제에서. 앞쪽이 빡정해서 나와 있지. 그러면은 사람이 훨씬 더 이 답안을 갖다가 잘 알아맞힌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너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맞혔니? 그러면은 이 박스가 비어 있어더라고 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크리에이티브 엑서사이즈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 지금 세 단어들이 우리 영어에서 미안해. 세 단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각각의 세 단어에 공통적으로
한 단어씩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 그 단어가 뭘까? 첫 번째는, 두 번째, 다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세 단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여기 요 세 단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여기 요 세 단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어. 연결된 단어.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면서 여러분들이 네 번째 갈수록 더 빨리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어요. 왜냐? 여기에 이 룰이 있어. 뭐냐면 둘은 클로슬리하게 릴레이트 돼 있고 하나는 이상하게 다르게 릴레이트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할 때는 그 룰을 몰라. 왜냐면 아이스케이트하고 아이스크림은 알겠는데 워러는 아이스를 가지고 만드는 그게 아니잖아요. 앞에 있는 아이스랑 똑같은 아이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첫 번째 할 때는 그 이상한 법칙을 몰라요, 여러분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도 사실은 여러분이 익스플리시틀리하게 이런 원칙들이 있다라는 건 잘 몰라. 근데 어느 순간에가 여기쯤 가게 되면은 그거 비슷한가 봐. 두 개는 뭐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하나는 다르게 연결돼 있나 봐. 지금까지도 그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 이 사람들이 어큐뮬레이트 하면서 인사이트한 문제를 풀어나간다. 마지막 문제. 제일 위에서부터 뭔가 이 전체 단어를 다 연결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 5글자짜리야. 근데 여기에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밑에 거 보지 말고 제일 위에서부터 볼 때마다 하나씩 단어를 써보세요. 자, 시작. 제일 위에 있는 밑에 거 보지 말고 제일 위에 것만 보고 두 번째 거 쓸 때는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걸 같이 보고서 쓰고 세 번째 칸을 쓸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같이 보면서 세 번째를 쓰고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깊이 생각하지 말고 아주 짧은 시간에. 자, 일단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답은 내가 수업 자료에다 넣어놨어. 그러니까 가서 봐. 이렇게 좀 해야지. 나도 재밌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연구자가 뭘 연구를 했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시키고 나서 이 사람들이 여기다 글을 쓰는 그 단어들을 갖다 다 모아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했어. 무슨 시뮬레이션을 했냐면 이 사람들의 답들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정답하고 얼마나 가까워지나. 이걸 갖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무지무지하게 스트롱한 코릴레이션이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었을 때는 7% 정도 비슷하다가 두 번째 하게 되면 한 14%, 16%, 세 번째 하면 한 25%, 네 번째 하면은 31%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정답에 대한 유사성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정답에 대한. 근데 그 중에서 딱 예를 들어서 베이킹에 가가지고 딱 걸렸다. 근데 그 베이킹에서 딱 정답을 했었을 때 그 사람한테 너 이거 어떻게 생각했어? 물어보면은 베이킹을 갑자기 보는 순간 정답이 탁 나왔다 이거. 기존에 아무런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뭐냐? 레슨은 사람들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게 다 축적이 돼서 걔네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탁 이거는 기가 막힌 대박이다.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그렇게 과거의 스토리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들을 갖다가 만들어 왔는데 실제로는 아니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많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고 그것들을 많이 축적하고 많이 생각할수록 비록 당장에 거기에서 이노베이티브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점점 이노베이티브하고 인사이트풀한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거.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그 강의 자료는 시간 관계상 내가 다 넘어가고 한 장만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팀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도구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엠파시 맵이라는 거예요. 엠파시 맵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예를 들어서 풍수지리 서비스를 팔 한 사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감정이입을 해서 그 사람이 뭘 보고 뭘 어떻게 생각할까, 뭘 느낄까, 그 사람이 뭘 볼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일을 할까, 그 사람이 뭘 들을까, 그 사람이 어떤 게 페인일까, 그 사람에게서 뭘 갖다가 그 사람이 얻고자 할까,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지금 예를 들어서 고잉 메리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뚜렷하게 내가 이 풍수 서비스를 팔아야 될 사람이 딱 상이 그려진다. 그게 이제 이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갖다 정리를 한 내용인 거예요. 안 그려질 수도 있어요. 안 그려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말고 이거가 하나의 여러분들 생각 도구인 거예요. 이 팀이 공동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도구.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쭉, 이게 굉장히 다른 측면이잖아요. 6개의 측면이. 그 6개의 측면을 갖다 계속 생각해 보면서 또 그것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머릿속에 넣어 보면서 또 많이 느껴보면서 내가 만드는 이 서비스를 팔려는 대상은 어떤 사람일까를 한번 명확하게 해보자 하는 게 이번 주 그룹 팀 프로젝트입니다. 자, 질문 있는 사람? 없으면 수고 많았습니다. 강의 이걸로 마칠게요.